혈압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혈압이 오르는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의원님의 지혜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보신 박정훈 대령 재판 일단 어제 군 검찰이 예.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했거든요. 우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군 검찰의 그 패악질을 봤을 때는 예. 익히 예상된 구형이다. 그래서 특별히 놀랍지도 않다. 그러는데 마지막 그 승부를 거는 게 네. 다음 주에 군 정기 인사입니다. 다음 주가요? 예. 다음 주. 어허. 그 저기 장성급 또 이어서 대령급들까지 군 전체에 가장 1년 중 큰 인사 이동이 있어요. 가장 큰 네. 인사. 예. 법무병과가 들어가 있어요. 다 포함돼서. 그렇죠. 와. 그러면은 지금 1월로 멀찍이 선고일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 결심 공판하고 선고일자 사이가 넓습니다. 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음. 그 아니 결심 공판을 했으면은 되게 2, 3주면은 판결하고 바로 나와야죠. 했는데 왜 1월까지 가냐고. 왜 그렇게 그리고 했죠? 다음 주에는 저기 군 정기 인사라고. 이게 예. 법관을 바꾸거나 법원장을 바꾸면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간 벌기 아니냐는 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다 해가지고 이번에 재판 분위기가 좋았어요. 1년 동안. 예. 그 군사법원이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변호인들이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그 있거든요. 영장도가 많이 또 발부도 해주고 예. 군법원에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저기 군 했었는데요. 통신조회 조회도 했고요. 주요 예. 피의자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 서면 질문도 했고 예. 공수처에 자료 요구도 했고 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군사 재판에서 우리가 많은 그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예. 이 정도면은 기대할 만도 하다. 네. 그런데 군사 재판인다고 문제가 그 저기 군 법무관은 군인이라고 그렇죠. 예. 법원장도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죠. 국방장관의 부하라고 예.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대통령한테 있죠. 장관 일단 장관. 일단은 장관한테 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고 원래 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군사 재판에서는 충분히 그냥 공방만 하고 민간의 고등군사법원이 민간으로 가니까 네. 거기서 승부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인데 문제는 다음 주 군 정기 인사요. 야. 그리고 선고 일자가 너무 늦어. 예. 이래가지고 좀 불안하다. 아. 그리고 사실은 그나마도 제가 다행스러운 게 과거에 2014년에 윤승주 일병이 그 구타로 사망했을 때 예. 제가 국방부 들어가 병영혁신위원 하면서 그 군사법원을 통폐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식구 감사기를 못하도록 4단급 예. 군사 법정을 없앴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3년 전에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장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군 법무관 변호사들 많았고 이제 석 달간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겨우 성과가 이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는 1심만 하고 네. 나머지는 민간법원으로 민간으로. 넘긴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하는데 시민사회는 사실은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만 절반만 하고 나왔는데 네. 그때 그거라도 해놓은 게 지금에 와가지고 만일에 군사재판이 잘못됐을 때 그렇죠. 예. 고등군사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민간법원으로 아우 다행이네요.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예.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 10년 넘는 세월을 우리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쓴 역사입니다. 네. 어떤 장병이 죽어가면서 우리한테 알린 그렇죠. 진실. 그때 군이 조작, 은폐, 왜곡을 한 것이 밝혀질 때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얻고 겨우 여기까지 개혁한 거야. 네.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예. 유죄가 뭐 중형이 그 이재명 대표 판결하듯이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면은 예. 이때는 이제 군사법원 폐지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예. 더군다나 이 저기 지금까지 그 많은 증거와 사실관계 밝혀진 거에 이제 판결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사태가 오면 저부터도 네. 내가 10년을 이걸로 싸웠는데 어. 이제는 저기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는 폐지. 거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어. 반면에 예. 뭐 무죄 판결이 나오고 우리로 봐선 신선한 충격이 진짜 정의가 이기는 판결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권에 부는 역풍이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도 이미 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불고 네. 있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다가 이제 군사법원의 이런 판결이라면은 대부분 국민들의 그 상식법,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는 거에 어긋나는 게 계속 지금 연이어 줄줄이 있고 국민의힘은 그거 갖고 만세 부른다 또 그럴 때. 박수 치고 있죠. 네, 지금. 희낙낙하고 힘이 있어요. 아니 동네 플랜카드 다 걸렸어 네, 지금. 신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 분 거를 기억해라. 그거 보수의 종말이었다. 그 책 아. 제목하고 똑같아. 보수의 그때 종말. 보수의 종말이었어. 괴멸이었고. 야. 아니 근데 보수의 종말이 오는. 그렇지. 군 검사도 예.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구형입니까? 그렇죠. 야, 그거 이해가 되지 자체도 않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근데 의원님 법을 집행한 장교,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죄를 묻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 자체도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김용현이라고 하는 충암고 대통령 1년 선배가 국방부 장관 갈 때부터 이거 뭔가 좀 재판부의 교체 이런 걸 좀 의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저 김용현 장관이 이걸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수상해요. 원래 군 정기 인사는 10월에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 늦춰지고 예. 원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저기 임성근 사단장도 안 나가고 예. 이러니까 해병대에서 지금 작년 정기 인사부터 지금까지 장군 진급자가 안 나왔어요. 어허. 파위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김계환 사령관이 그 여름에 대령들을 불러가지고 대령단 회의를 하면서 10월까지만 참아라. 예. 그때 정기 인사 때 나 나간다 그랬거든. 예. 근데 11월 말이 되도록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재판 같아. 재판 일정 때문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저기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사실상 그- 사법 개입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이게 군사 재판의 특수성인데 방금 뭐 군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냐 그러지만 예. 또한 군인의 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장관의 지휘를 받는 그렇죠. 현역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법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복종심이 같이 한 사람에게 이게 통합돼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군사법원의 맹점이자 네.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그분도 이제 군인으로서의 또 생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소신 있게 판결하기가 진급 어렵- 심사가- 아니, 그러니까 예. 공무원 사회는 거의 그 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년, 연금, 제일 예. 중요한 게 승진입니다. 정말 그렇죠. 승진에 목숨 거는 게 공무원 사회인데 그 승진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예. 맞습니다. 1년 1년 선배 김용현,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왜 그 많은 비난, 그 다음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국방부 장관에 왜 안 쳤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의 중요성, 예. 그리고 공직자의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로 검찰과 군을 정말 복종시켜서 지금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당연히 지금 사법 개입을 합니다. 이건 대통령 방탄에 너무 중요한 건이에요. 근데 의원님 김용현 장관 자체도 수사 대상자 아닙니까? 특검하면 수사 대상자가 아니 어떻게 통화 인사를 기록에 합니까? 나오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요. 수사 대상자 대상자가 예. 장관으로 어떻게 갔어.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예. 뭐라고? 난 김용현이 위험 인물이라고 난 대놓고 수없이 위험 얘기를 인물? 했는데 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네. 자 이분이 경호처장 할 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간에 왔어요. 네. 이 사건이 왜 큰 사건이냐? 원래 경호의 유관 협조 부대에는 방첩사와 수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원래는 잘못된 거지만은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저기 김용현 경호처장을 만나러 왔다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장소가 공간이냐고. 두 번째인데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왔어.
오 누구죠? 특전사령관이 낀 거예요. 아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왜 왔죠? 이게 낀 거예요. 이건 이제 법의 업무 분장에서 벗어나는 게 나는 방첩사 수방사가 아니야. 특전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간에 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거죠. 특전사. 네. 그러니까 내가 위험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맘대로 불러들인다. 야. 맘대로 불러들이는데 거기에 특전사가 끼어 있다. 이거 무슨 의미냐? 야. 그러면은 저기 그때 경비 계엄을 검토한 내용이 예. 그 경찰 직무 응원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관장할 수 있는 용상 경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 편제를 바꿔. 예. 그래서 다른 지방청에서 임무 수행하는 저기 경찰 부대를 예. 용상 경비에 어떤 상황을 딱 선포하면은 직결할 수 있게 시스템 정비를 끝내는데 이걸 경찰 직무 응원법이라는 그 법을 손보면서 했다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개정하면서 일을 본 예, 거죠. 이게 이제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 예. 그랬는데 여기서 용산이 이제 시위대에 포위되는 걸 상황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됐을 때 완전히 포위돼서 대통령이 고립됐을 때 이제 저기 어떤 병력을 지원받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여기에 군에 그 지원받는 게 위수령이냐 계엄령이냐 예. 계엄령 중에서도 경비 계엄이냐 비상 계엄이냐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 김용현 주도로 일단은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예. 그랬는데 그걸 한참 말썽이 나던 시기에 그 문제의 인물이 장관으로 내정이 된 것이에요. 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김용현 처장이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술 먹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술친구죠. 그렇죠. 예, 예, 술친구.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올 때부터도 이거 비상 사태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다. 위험 인물이죠. 이제 저기 그다음에 반드시 박정훈에 대해 가지고 실형 때리고 예. 대통령 방탄을 할 거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검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정도는 그냥 하는 거죠. 이 정도. 이거는 대통령 방탄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 저 최상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박정훈 대령 재판.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국회에서 욕설도 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 딱 본색이 드러나는 대목이 난 9월 말 국정감사였는데 네. 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이 그때 8월 24일 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했어. 예. 그런데 저기 김영현이 이걸 갖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사코 부인을 하는데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은 10년 전에 골프 친 이래로 지금까지 친 적 없다. 이거 맡아두어다.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말미에는 예. 내가 그때 골프 쳤다는 걸 알았다면은 내가 옷을 벗겠다 장관직 옷을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을 눌러버리는데 대놓고. 옷을 벗겠다면서 예. 딱 보면은 그때 그 대화법을 보면은 저게 바로 간신들의 대화법이 네. 아주 교과서 같은 그 내가 듣기에는 차마 예. 이 목불인견 네. 차마 봐줄 수 없는 정말 그 아부와 아첨의 극치가 나온단 말이야. 아하. 골프 얘기 같은 건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저기 뭐냐 대통령을 방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0년 동안 골프채 잡은 적 없다부터 해가지고 그거에 맞장구 치는 장관까지 보면 간신들의 대화법이 저게 바로 지록위마라는 지록위마. 거야. 지록위마. 그러니까 연대에서 시국 선언할 때 교수님들이 망할 것들이라고 지금 첫 시작을 망할 것들이라고. 썼거든요. 망할 것들. 사실은 그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망할 그리고 것들. 와서 네. 지금은 6번 골프 친 게 또 밝혀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도야. 또 박세리 얘기합니다. 박세리? BJ까지 얘기해요. 야. BJ 얘기하고. 황당합니다. 야, 그래서 황당하죠. 딱 보면은 네. 이런 정도로 대통령을 방탄하는 장관은 네.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보를 지키러 왔다. 그렇죠. 대통령.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 저 만일에 박정훈 대령의 그 예. 어떤 그 판결이 뭔가 이상하게 나타났을 때 그 뒤에 정권에 불어닥칠 그 예. 역풍을 예. 분명히 온몸으로 맞고 나설 사람들. 아니 근데 만약에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요 국민들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니까 사안이거든요.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죠. 이제 전면전이죠, 그렇게 해서. 전면전. 아니 그런데 지금도 야. 이재명 대표 판결 나고 나서 오히려 축제 분위기잖아, 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났어요. 국민들의 저기 그 역풍의 바람은
그 뒤에 오는데 그렇죠. 네. 또 시차가 저쪽은 있죠. 지금 오고 있죠? 저쪽은 예. 처음부터 판결 전부터 그냥 플랜카드 다는 네. 거를 샴페인을 했기 때문에. 터뜨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사법의 시녀가 돼서 사법의 힘으로 이 정치를 끌어나가는 구조가 국민들한테는 정말 검찰공화국이나 네. 하는 게 현실 감각이 아주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검찰의 사람들이. 민낯이 지금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면 원래는 사법이 행정을 제어를 하는 역할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이 행정에 지금 종속돼서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이제 군 재판 관련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는 하여튼 어제 그 구형이 나와서 예.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정훈 대령의 그 무고한 억울한 내용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구형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정말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정말 이 나쁘고로서 어떻게 생활할까? 저는 그 걱정부터 들었고요. 예. 물론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까라면 까는 뭐 그러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사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요. 예. 저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그 백남기 농민. 이분이 돌아가셨죠. 경찰이 쏜 물대포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맞아갖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다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을 병원에서 이제 연명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명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즘은 많이 안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족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명 치료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제 가만히 두시면 사망하시는데 예.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약품이나 뭔가 좀 이런 의료 기구를 사용해 갖고 숨을 붙였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운 고통스럽. 거죠. 예. 그거를 사실은 병원에서 보호자 예. 따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국립병원에서 그냥 연명 치료를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거에 대한 고통과 그 양심적인 그 고뇌를 의사들이 의료 기록지에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 정말 아니다. 예. 얼마나 그 사람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환자 가족들이 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말 국정농단 시절에도 의사들이 너무 양심의 괴로우니까 예. 그거를 누군가는 나중에 의료 기록지를 발아하면서 그걸 다 적어놓더라고요. 예. 그 개인적인 아니 의료 기록지에 그런 그 의사들의 한탄이 적혀 그러니까 있어요. 의사들의 양심과 고뇌가 예, 담겨 그러니까 있는 누군가 거죠.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탄핵됐죠. 예. 탄핵되고 나서 세상이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개벽이 됐는데 다시 뭐 진짜 5, 6년 만에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무도한 정말 대통령이 나타나서 아 진짜 그때는 정말 그때가 좋았다 싶어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정치를 했어요. 예. 그래도 그리고 눈치를 보고 염치는 있었지. 염치는 나중에 내려는 있었어요. 났잖아. 부끄러운 것도 알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저는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을 희생시키고 우리 국군 장병을 희생시켜도 정권을만 유지하면 된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아니 생각합니다. 그게 예. 아니. 내가 딱 보면은 이 예. 사람 특징이 있는데, 자 문제는 대통령실 경호하는데 특전사에 힘을 빌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거든. 가장 위험한 옛날에 전두환의 공수부대 아닙니까? 맞아요. 광주, 그러니까요. 활. 네. 그 공수부대가 특전사로 그런데 간 거잖아요. 예. 이런 위험한 발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는 사람이 저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김용현 장관은 한때 민주당에 줄 섰던 사람입니다. 아. 예. 자기 그 만의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러다가 아. 저리로 말 갈아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 저기 이 지금 일어났던 과정에서 최해병권의 해결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 예. 그러니까 미션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그 저기 건도 있긴 있어. 정보사도 지금 말썽이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아무리 나도 신원식 장관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1년도 안 된 장관을 밀어내고 와. 그러니까 예.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신원식이 모자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위원은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에서 못 봤던 일입니다. 우리가 예. 그때도 뭐 기무사가 개헌 문건을 검토하고 어쨌다 하지만은 무슨 경호처장이 군을 줄 세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 등에 없고 그 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있을 수 나라가 없는 절단 날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호가 왔어.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게 효율적으로 국회가 국방장관 견제하지 않으면 예. 네. 이게 나중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막아야죠. 그 지금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예. 직무 정지, 긴급 직무 정지 시켜야 예. 된다고 제가 소통관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경고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거 가벼이 하다가 제가 폐가 망신하고 절단 나는 경우를 우린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절대 흘려듣지 잘 마시라.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걸 좀 거듭. 아니 의원님 제가 그럼 하나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혜병 특검은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정훈 대령 뭐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이 사건 이제 어떻게 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돌파를 하거나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군 법원의 판사들은 딜레마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 군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실형을 때리거나 집행유예를 때려가지고 자기들의 부담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불면은 이제 군사법원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지금까지 군사재판이 그나마 역할을 했다는 거는 하도 군사법원 폐지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니까 우리도 살아 있어. 아이 국민 여러분 보세요. 저희도 판단할 줄 알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한 거야.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고 결론을 내려야 딜레마네요, 되는 지금 갈림길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정을 이해하되 판사들이 어쨌든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일단 이 사건의 판결이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항명 사건인데 항명이냐 아니냐를 밝히려면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밝혀야 된다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수사는 거의 된 게 없다고. 없죠. 공수처도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절반의 근거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군 검사가 또 사건 조작을 한 흔적까지 나오고 이랬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용기를 내서 그 외압의 수사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항명도 제대로 검찰에서 소명을 하지 못했다. 예. 이래가지고 이건 전반적인 증거 부족으로 해서 일단은 박정훈 대령을 무죄 판결을 하고 예. 바로 잡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잡아야죠. 상급심에서 외압 수사가 되는 부분들하고 그렇죠. 나중에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상급심에 일단 떠다 미는 게 어떠냐. 예. 왜냐하면 법관에 아무리 양심으로 뭘 하려 그래도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한쪽으로만 이게 진행돼 왔으니 이런 가운데서 그걸 믿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건 법관의 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법원에 상급심에 일단은 맡기는 태도로 써라 판결문을. 그렇게 하면 돼. 아니 근데 저는 걱정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외압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 판사한테. 그렇죠. 그 판사도 군인인데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본인도 얼마나 그 외압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켠으로는 이런 거를 기회를 틈타가지고 출세하고 싶은 군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제일 그러니까 걱정되는 이게 건 후자예요, 후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 군 법무관 10년을 복무해야 사회 변호인 자격증을 줍니다. 예. 네. 10년을 채워야 되니까. 예. 이때까지 법무관들이 왜 약하냐 하면은 네. 이게 법무관 시험 봐서 온 거야. 아. 그러면은 다른 일반 시험이죠. 군법무관 시험을 일반 봐서 사법고시 같으면 나 군생활 안 해 이씨 들어와서 때려쳐, 이렇게 되죠. 니들끼리 잘해 먹고 나 변호사 할 거야. 변호사 개업하면 이러면 끝이야. 그렇죠. 근데 여긴 그게 안 돼. 그 계속 있어야 되는. 그게 한계인 그러니까 거죠, 사실. 여기서 근무도 하고 성적도 올려야 되고 그렇죠. 진급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도 변호사가 많아요. 어. 되니까. 예. 그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단 말이야. 너무 기네. 음.
그러다 보면 또 길어가지고 요즘 변호사들 저 벌어먹고 사는 게 시원찮다고. 그렇죠. 그럼 사회 나가가지고 또 막막하는데 그러면 군사 재판이나 쫓아다녀야 되고 이런 인상 하느니 그냥 말뚝 박아버려. 그러면은 대령도 되고 그렇죠. 장군도 돼. 아. 그리고 법무관리관으로도 또 할 수가 있어. 이제 잘하는 게 그거니까. 유재은이 했던 유재은 법무관리. 유재은 그 자리에. 법무관리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10년 의무복무에다가 코가 꽹다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소신 있는 판결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어렵다. 현재적으로. 네. 거기다가 김용현이라고 하는 전 이분 사실 수사 대상자거든요. 그럼요. 수사 대상자가 인사를 수사 한다는 것 대상자죠. 자체가 이게 용인될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인데. 뭐 특검이 반헌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반헌법이지. 형태가 반헌법이야 이게. 아니 헌법에 국민은 저기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럼요. 그러면은 저기 인사권자한테 재판받으란 말 없고 네. 그 법관의 피의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헌법에 불합치되는 거지 이게. 정의에 반하는 거. 아니 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이 법관이 돼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제가 제 사건을 판단하면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몰상식하고 불공정합니다.